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장 전략, 그 안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했던 거는 AI 성장의 의구심, 특히나 7월 말에 구글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변화와 그에 따른 변동성이 한몫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최근에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이슈도 UBS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4에서 6주 정도 지연되는 그런 이슈일 뿐이다. 라면서 오히려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슈로 골드만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또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차트도 보시면은요,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이 메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변동성이 심했지만 사실 내용을 잘 뜯어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겠다.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가 1년 전, 9개월 전, 6개월 전, 3개월 전 대비해서 보시면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40억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액도 당연히 고객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다소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I 성장성과 함께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빠르게 최근에는 다시 AI 성장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지난주 후반에 TSMC의 7월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팔란티어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다시 또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시각과 함께 미증시의 방향성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섹터들, 제약바이오까지 있지 않습니까? 증시 대담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사실은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글로벌 증시가 한바탕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네. 조금은 이번 주 들어서는 소강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다 메꿨죠. 네. 급락 이후에 당일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섹터들,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전 종목이 사실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갭을 다 메꾼 상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 상승 여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직 갭을 채우기까지에는 조금 더 한 50포인트 정도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과연 메꾸고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사실 기대되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급락 이후의 과정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화요일 날 출연하면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 날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였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지난주 월요일 종가 무렵에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좀 매수를 하면서 반전을 좀 기대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의 급락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부터 시작한 뭔가 트리거로 시작돼서 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좀 기계적인 매매에 의한 하락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빨리 되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뭐 알 수 없었던 뭐 수급상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플레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이거는 좀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더라도 미국 국채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동향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이제 어제까지는 좀 코스닥이 좀 반등이 좀 셌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이제 기대감이 쭉 있으면서 이미 기술적 반성을 완성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인슈어런스 컷이냐, 아니면 이제는 정말 그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지표들 때문에 나오는 정말 이제 리세션 컷이냐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 분분할 것 같습니다. 연착륙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충격은 분명히 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 지표, 지지난주에 나왔던 실업률 지표가 뭐 이제 날씨에 의한 부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실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일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아마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빅스텝을 간다는 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경기 둔화나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지난주와 같은 하락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다만 저는 다행히 좀 예방주사 맞은 것 같은 예방주사.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으로 두긴 해야겠습니다만 하락과 반등이 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예방주사의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점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조금은 8월 달은 리바운딩 증시를 조금은 즐겨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잔고를 보면 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20조 대에서 17조 초반까지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주는 케이스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15%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매물 부담에서도 조금은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종목들을 보면 세론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더 치고 나가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거나 좀 평범하다라고 하면 탄력을 좀 덜 받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3분기까지도 지속될 걸로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제 정말 섹터 로테이션 또는 종목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를 잘 해주셨고 저는 네. 딱 드는 아니면 이제 딱 꽂히는 단어가 예방주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방주사 시장이 세게 맞았는데 그만큼 이제 웬만한 맷집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엔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간밤에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뭐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여전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시장에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한번 세게 변동성이 있고 나면 네. 주도 업종이 바뀐다. 맞습니다. 이제는 네. 반도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그렇죠. 하시는데 반도체 아까 엔비디아도 말씀을 주셨지만 8월 28일인가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 발표가. 우리가 반도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규 진입이나 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단기 추세로는 역배열에 진입을 했고요. 과연 이 구간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말에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AI 버블이냐 또는 장기 추세 상황에서의
사실 좀 단순한 좀 조정이냐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신규 진입과 기존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어제 소부장들이 먼저 사실 오늘 엔비디아 상승을 예상했는지는 몰라도 예. 소부장들이 어제 강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들을 보면 좀 약간 선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움직이는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반도체 섹터들은 어제의 상승과 또는 오늘 추가적으로 아침에 갭상승이 이렇게 되면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사실 초반에 갭상승이 나고 조금 오후로 갈수록 줄줄 흘러내릴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종목들이 이제 단기 이평선이라던가 가격 저항들을 다 이제 머리 위에 주가 있죠.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주에 하락할 때 조금 싼 가격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제 좀 약했었던 조선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올 확률이 매우 일단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장 초반 매매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 증시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엔비디아만 사실 좀 올랐다. 유독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항상 모든 주도주의 끝은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M7이라고 해서 대형주들이 다 올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똑똑한 한 주식 하나만 집중해서 오르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 버블의 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도주의 끝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생각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AI가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 저는 아직 많이 파고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완전히 이게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어제 지난주에 하락으로 인한 이제 뭔가 되돌림이라던가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 이벤트가 나와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럴 때까지는 조금은 소강 상태. 예, 단순하게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의 반도체 테마로 보여도 섹터 로테이션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요.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AI를 위시한 반도체의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그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네. 이제 새로운 어떤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죠. 촉발점이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간밤에 웹프시에서 애플의 어떤 그 16 네. 모델이 나오게 되면 교체 수요가 그렇죠. 네. 9천만 대 가까이 된다. 뭐 그게 10월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선순환 내지는 순환매의 대상으로서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로서 탈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상당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자꾸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매에서 약간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그동안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선 대형주였고 맞습니다. 이 대형주 네. 중심으로 가다가 뭔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선이기도 하고 뭐 네. 제약바이오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주가 좀 네. 대상이 됐었는데 중소형주는 아까 이제 언뜻 말씀 주신 거는 이평선 아니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여기서 좀 중소형주라고 할 때 소형주와 중형주 이상은 좀 조금 더 구분을 해야 구분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예전에 사실 우리가 막연히 투자를 할 때 소형주들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조금 약간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요즘 보면 시가총액 한 3조 이상인 종목들도 거의 소형주와 비슷한 변동성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소형주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소외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사실 실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단순한 테마주로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2,000억짜리 되는 이렇게 뭐 2배, 3배 되는 그런 플레이들보다는 네. 시가총액 한 1조 원의 종목들이 한 2조까지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막연한 중소형주들보다는 정말 실적도 잘 내고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중형주 이상에서 저는 매매하시기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워낙에 작은 상태고 맞아요. 소형주까지 또는 좀 약간 개별주들까지 시장의 수급이 미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연하게 금리 인하로 인한 중소형주 수혜 뭐 또는 좀 그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바이오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보다는 실적도 탄탄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중형주 이상에서 저는 좀 매매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조선업도 중형주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제약바이오가 네. 사실 또 이게 반등 국면에서 그래도 이게 힘을 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보노리스크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또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또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오랫동안 사실 특히 신약개발 같은 주식들은 정말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뭔가 그 이름만 바이오인 회사들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는 실적도 많이 내고요. 네.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2018년도 이후에 뭔가 또 바이오 섹터의 결이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바이넥스 같은 좀 중소형 CDMO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미국의 선거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해볼 수 있는 게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CDMO 회사들, 삼바나 바이넥스,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확실히 좀 결들이 시장의 수급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수급이 좀 빠지면서 바이오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하락했을 때 저도 제일 많이 추천이나 상담했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올 하반기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막연한 기대를 떠나서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뭐 끝으로 간단하게 이번 주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선거 변동성과 더불어서 계속 하반기에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체크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잃는 투자, 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매도 버튼을 누리게 한 트리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상반기랑은 분명히 다른 하반기 양상이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방주사를 이미 한 번 맞았고 네.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이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8월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매도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 9월 달은 계속 조심하는 그런 매매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9월 금리 인하까지는 이런 양상이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과하게 올랐다 또는 그러면 좀 수익 실현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까지의 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